예,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분 모두 경찰 출신이세요. 여야 의원 두 분을 연결을 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1대 국회 하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세요. 자, 이만희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만희 의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황운하입니다. 자, 의원님 두 분 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만희 의원님. 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또 이 경찰 선후배이시기도 하신데, 자, 그래서 오늘 또 민감한 주제로 또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진 작가님과 김성애 소장님도 함께 계십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경찰국 신설 문제 또 왜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면 또 무엇이 문제인지를 또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님부터 경찰국이 신설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예, 먼저 일단 팩트부터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 행안부의 그 경찰국 문제는 예. 그게 설치된 국이 경찰을 무슨 직접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치안 행정과 관련돼 있는 법에 정해진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한 20명 내외의 경찰관들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예. 사실은 지난 한 경찰청 개청 이후 한 31년이 정도 됐는데요. 경찰 고위직 인사라든지 중요 현안에 대한 대응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경찰 행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좀 폐쇄적으로 예. 직접 이걸 통제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 통제가 있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새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는 이와 같은 기구들을 모두 다 폐지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예. 이거는 결국 경찰 행정에 대한 국정 운영을 좀 더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지난 30년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었습니다. 예. 민주화 과정도 있었고 또 경제 대국으로 또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경찰이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유지해온 유능한 조직으로도 성장을 했고 그 규모라든지 권한도 많이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예. 또 이에 대한 적정한 견제도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정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국 설치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황운하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이죠. 예, 황운하 의원님. 네, 네. 경찰국 신설은 그 이름을 뭘로 하든 규모를 얼마로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경찰국 신설 자체가 경찰 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과거 회귀적인 발상이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독재 국가로 가겠다는 선언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경찰 제도 논의의 핵심 화두는 내무부로부터 경찰의 독립이었거든요. 예. 네, 과거에 경찰이 내무부 치안국, 내무부 치안본부 이런 형태로 존재할 때 경찰은 늘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썼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 때문에 1990년에 정부조직법, 1991년에 경찰법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면서 이 경찰청을 내무부로부터 분리시켜서 이제 독립시킨 것이거든요. 이러한 경찰 중립화 과정, 경찰법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맥락을 이상민 장관은 그거부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지금 현재의 정부조직법, 경찰법을 가지고 견강부회식으로 막 아전인수식으로 법조인으로서 정말 법조인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만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경찰법이 조금 전에 이제 이만희 의원님께서 원래 기존의 민정수석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제 경찰 조직에 개입 관리하던 거를 아예 투명하게 이제 경찰국 신설로 공식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돌이켜 보면 경찰법이 제정된 취지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였고 독자성 확보였고 책임성 확보였거든요.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경찰 사무를 일정 부분 통제해 왔 것이 사실이라면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지. 근데 바로잡는 방식이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책임성, 독자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행안부 장관에게 그 권력을 줘가지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권력분리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거든요. 방법을 잘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화시키는 건 좋아요. 정상화시키는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비공식적으로 폐쇄적으로 또 뭐 좀 음험한 방법으로 통제해오던 방식이 있었다면 그것을 경찰청에 독자성을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경찰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경찰법의 정신은 경찰위원회를 실제로 해서 통제하라는 것이었거든요.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안부 장관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만희 의원님 반론해 주세요. 지금 뭐 말씀하신 사항들 좀 과하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독재 국가로의 회귀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진짜 맞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저는 생각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찰법이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정부 조직법이나 경찰법 상에도 행안부 장관의 일정 부분의 경찰 업무에 대한 관리, 지휘, 감독의 책임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동안의 어떤 운영 과정에 있어 가지고 완전히 패싱 당하면서 말 그대로 BH에 의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청와대 그렇죠. 청와대죠. 폐쇄적으로 아주 비공식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러면 청와대의 이러한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법상 정해져 있는 행안부 장관이 자기의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보좌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냥 합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이걸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 부분에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정부조직법 34조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그 사무에 치안을 집어넣기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국회에서 논의해봄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치안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었을 때만이 치안 사무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이요. 90년에 법안에서 뺐을 때 치안이라는 부분이 그 1항 소관에는 빠져 있지만 제 5항에 분명히 경찰에 관한 사무, 치안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을 둔다. 저는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뭐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수행을 하지는 않지만 경찰청의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여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지휘라든지 감독할 책임이 있는 권한은 분명히 인정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치안에 관한 사항이 행안부 장관 소관이 아니라면은 우리 황운하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경찰청 개청 이후에 치안에 관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장관에 대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해임 발의안이 3차례나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차례 통과되기까지도 했었고요. 그러면 소관 사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장관에 대해 가지고 해임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진 작가님이 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작가님, 두 분께 각각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님께는 사실상 그 버닝썬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그 민정수석하고 무슨 총경인가 어떤 분이 같이 술 먹고 사진 찍은 거 이게 공개됐던 기억이 좀 나는데 인정하시다시피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뭐랄까 상당히 이제 폐쇄적으로 좀 음험한 분위기에서 통제를 해왔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공식화되는 게 물론 이제 국가경찰위원회로 가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공식적으로 되면은 이 통제가 되면은 하다못해 기자들로부터
뭐랄까 질문이라도 받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제도적인 개선의 측면에서 좀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경찰위원회를 갖다가 그렇게 중요시 여겼다라고 한다면 왜 지난 정권에서는 이걸 내시로 하지 않고 그동안 5년 동안 그냥 놔뒀던 건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하나 답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답변 우선 그 진 작가님 말씀에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정부조직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예, 그럼 그거 짚고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행안부 장관도 계속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있다. 지금 이만희 의원님도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있다.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하에 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정부조직법이 애초에 제정될 때의 문구를 보면 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당시 내무부였습니다. 내무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치안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하여금 경찰청으로 하여금 그래서 치안 사무의 관장 주체를 경찰청으로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98년도 후인가 뭐 이때쯤에 어색한 법조문을 좀 정비한다고 하면서 이때 그 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개정했던 것이군요. 이것은 당시의 입법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정부조직법에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하에 행안부 장관이 총리 소속으로 갈 수도 없고 뭐 법무부로 갈 수도 없고 대통령 직속으로 갈 수도 없고 하니까 행안부 장관 소속하에 두는 것이죠. 예. 또 경찰청이라는 데가 치안 사무를 담당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치안 사무를 뭐 관장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이 다른 부처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기재부 장관 여기 산하에 의원님 그 부분은 좀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요. 통계청 있고 산자부 산하에 특허청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청이 있습니다. 예. 여기 어디에 기재부 산하에 통계청 관리하기 위해서 통계국 둔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거는 이 법무부 검찰국 이 방식을 여기에 좀 활용해보고자 한 것인데 이게 법무부 검찰청의 관계와 행안부 경찰청의 관계는 너무 다르다. 너무 길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진 작가님 질문에 대해서 그 버닝썬 사건과 이 논란은 전혀 무관합니다. 당시 이제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있던 암흑의 총경 관련된 사건인데요. 그 총경도 나중에 다 무죄가 됐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그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받다가 결국 다 무죄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건과 이 당시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찰 통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연결시키는 것은 견강부회고요. 국가경찰위원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무력화됐었냐? 그 질문에 답변도 짧게 해주시죠.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우리 지난 경찰개혁위원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찰개혁위원회 만들어서 경찰위원회를 충무실 산하로 승격시키자 하면서 계속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사무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굳이 강화하지 않아도 경찰의 독자성, 책임성, 중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다. 아마 그런 이제 태도가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에서 좀 쉽게 말하면 자꾸 독립성 이걸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 조직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 민주적 통제를 갖다가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다라는 걸 인정하셨는데 지금은 또다시 5년 동안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게 민주적 통제는 아니죠. 그건 아니었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만희 의원님께서 너무 발언권이 없으셔서요. 자, 이만희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반론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개혁이다라는 게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힘든데 제가 이제 일선 경찰분들 많이 만나봤더니 모두 다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답변 듣고 국가경찰위원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모든 행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이런 지휘 라인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경찰을 관장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모두 다 없어진 상황에서
그럼 경찰청은 어디에 누구한테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은 아까 좀 이렇게 뭐 5년 동안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글쎄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것들 지금 뭐 수사 중에 있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도 청와대가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이. 그 부분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찰이 소설 쓴 얘기를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황운하 의원님 잠깐만요. 대체적이고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지휘 방식보다는 정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권한 있는 장관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알겠습니다. 경찰 행정을 지휘해 나가는 시스템. 논점을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또 그것이 맞다면 31년 전에 그때 내무부에 치안국을 설치했겠죠. 그때도 내무부에 치안국 설치하자 내무장관에게 경찰 지휘규칙 만들어서 지휘규칙을 주자 사실상 이렇게 지난 했었습니다. 30년간 그런데 경찰청 개청 이후에 행안부 장관의 여러 가지 법상의 권한 자체가 거의 다 형해화됐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잡자는 거거든요. 그게 경찰법의 취지입니다. 그게 바로 경찰법 취지예요. 행안부 장관의 법상 권한을 말을 하는 게 잠깐만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두 분이 법상 권한은 없고요. 잠깐만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만희 의원님이 마무리하시고요. 황운하 의원님 말씀하시면 이만희 의원님 말씀 마무리해 주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의 취지가 행안부 장관의 법상 권한들을 형해화시키는 것이 법의 입법 취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운하 의원님. 그랬다면은 행안부 장관으로 그런 권한, 예를 들어서 인사대청권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의 어떤 부령 발령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애야죠. 예, 마무리해 주시고. 아니 이제 뭐 재청권이라든지 저는 부령을 이 부분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에서 그동안 폐쇄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엄밀하게 이루어져 왔던 경찰에 대한 지휘 또는 감독 같은 것들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합리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받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모든 행정행위가 이만희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황운하 의원님 말씀하겠습니다. 측면에서 장관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네, 이만희 의원님 마이크는 꺼주세요. 소규모 조직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경찰의 민주성이 훼손된다, 독립성이 훼손된다, 책임성이 훼손된다 이런 주장들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의원님 말씀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법의 제정 당시의 입법 정신, 그 취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휘 통제할 때 경찰의 중립성은 매우 위험하다. 과거에 4.19 이전에 최인규인가요? 그분이 내무장관 하면서 무슨 3.15 부정선거 이런 거 일으키고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있을 때 그 고문치사 사건 직전에 당시 내무장관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해가지고 업무를 독려하면서 그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을 내무부로부터 독립해서 내무부 장관이 경찰청을 가급적이면은 직접 지휘 통제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 치안국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치안국을 만들어서는 경찰청을 내무부로부터 분리 독립시키는 그 취지에 역행한다. 그래서 안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 취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행안부 장관이 법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뭐 재청권이라든지 뭐 그 부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까지도 그 행안부 장관실에 파견돼 있던 치안정책관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잘 해왔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한테도 지금 경찰청이 좀 주십시오. 경찰청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만희 의원님.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찰을 직접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는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지난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 최근에 있었던 금수완박법 이런 것들 때문에 일선의 부담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경찰 수사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나 더 부족한 인력, 어려운 근무 여건들이 너무나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많은 경찰관들이 오히려 그걸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인력 충원이라든지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도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서 국가위원회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지난 30년간 경찰위원회는 어떻게 보면은 말은 사무국조차도 경찰청에 두면서 경찰청장의 자문기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단 말입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문제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만 의원님 그만하시고 황운하 의원님 말씀하실게요.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지금 시급한 행안부 장관이 시급히 챙겨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아우성입니다. 그 인력이 부족한 판에 뭔 인력을 빼가지고 장관의 업무를 보좌한다고 거기다가 인력을 갖다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이만 의원님 잠깐만요. 이만 의원님 말씀 듣고 차례니까요. 네, 정부가 차례니까 2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난 차례입니다. 5년 동안 마이턴입니다. 마이턴 그 많은 일들은 하지도 않고 마이턴. 오로지 감정적으로 아니 순서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시간 자체가 그래서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20명이든 인력을 빼가지고 불필요한 인력을 빼가지고 이 현장 경찰관들의 이런 반발을 받아가면서 굳이 이렇게 경찰국을 신설하려고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골적인 경찰 장악 의도 말고는 달리 설명이 안 됩니다. 챙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행안부 장관이. 근데 행안부 장관이 취임식 하기 전부터도 무슨 뭐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그것도 맨 무슨 뭐 어디 그 검찰주의자 그 사고에 물들어 있는 검찰 성향의 학자들이나 검찰 출신 교수들로만 구성해가지고 경찰에 대해서 매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뭐가 급하다고 이거를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의원님 두 분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장악 의도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드리고 두 분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 이제 이 경찰국이 설치가 되게 되면 인사권을 쥔 권력의 그 줄 세우기가 될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려가 존재하는데 실제 저희가 일선 경찰들도 인터뷰를 해보면 또 인사권 때문에 굉장히 경찰들이 일을 잘 못할 것이고 권력에 친절한 경찰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는 우려 한 분씩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이만희 의원부터 해주실까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금까지 경찰의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인사를 다 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관여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모두 다 청와대에 다 줄대느라고 바빴겠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던 일들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누가 인사를 관여했는지 또 어떤 자료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밀실 인사보다는 법률에 규정된 시스템을 통해서 문건으로 남는 그런 공식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한다면은 훨씬 더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저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경찰청장의 추천권도 존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정부 우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가지고 행정관의 행태를 보셨지 않습니까? 월북이라는 지침도 내리고 모든 해경 인사에 관여해서 심지어는 해경왕이라는 이름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해상왕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해경왕이라는 이름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얘기입니까? 네,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뭐 경찰국 만들어서 인사 제청권을 뭐 실제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줄서기 할 수밖에 없겠죠. 그 행안부 장관은 지금 이 경찰국 신설을 가지고 뭐 인사 뭐 예산 법령 이런 것만 하고 또 수사 이런 데는 관여할 수 없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행안부 장관의 의도는 명백하게 수사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가 한동훈의 검찰 수사에 한동훈의 영향력이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상민 장관에게 알겠습니다. 줄서기 하는 경찰 간부들이 이상민 장관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할 것은 뻔히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통과에 따른 이 경찰에 대한 반감의 발로
경찰청에 대한 애써 경찰청을 무시하고 경찰청의 존재를 좀 무력화시키고 싶은 그런 숨겨진 의도가 있다. 결국 수사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예, 이게 반론 한 번씩 수사를 어떻게 누가 장악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질문을 좀 마지막 질문 요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지금 경찰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저는 이만희 의원님 답변 먼저 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권한 내린 역할에 대한 논의 부분들도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찰을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감독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어떤 경찰국 설치와 같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훨씬 큰 담론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국회의 논의 같은 것들도 충분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운하 의원님 30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께서 경찰국 신설하려고 하시지 말고 경찰위원회를 어떻게 실제화시켜서 거기에 이만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입법사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경찰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경찰위원회의 좀 더 진작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권한과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서 그래서 경찰을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을 다시 한번 모셔서 스튜디오에서만 얼굴 뵙고 말씀 나누면 더 풍부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민주당 황운하 의원님, 국민의 이만희 의원님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